58세 대기업 부장, 꿈꾸던 태국 은퇴 후 1년 돌아올 돈도 건강도 없었다. 은퇴하면 태국 가서 조용히 살 거야. 바닷가에서 맥주 한 잔에 책 읽으면서 평생 일한 보람을 느껴야지.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니면 직접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30년, 대기업 부장까지 오른 분들이라면 고된 업무와 조직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태국으로 이주했던 58세 박 부장님의 이야기. 생각보다 훨씬 씁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박 부장님의 고백. 박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후 58세의 퇴직금을 포함해 3억 원 정도를 손에 쥐고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죠. 아파트 월세 30만 원, 현지 음식은 싸고 맛있고 따뜻한 날씨에 골프도 즐기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낯설고 간단한 감기나 폭통에도 외국인 전용 병원을 찾아야 했고 그때마다 보험이 안 되는 고액 진료비가 나왔어요. 현지어도 안 통하고 외로움도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집은 정리했고 돌아올 기반도 없었죠. 돌아오고 나니 건강은 상했고 남은 돈은 바닥났고 재취업은 꿈도 못 꾸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퇴 후 동남아로 떠나는 이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잘 살 수 있다. 날씨 좋고 물가 싸니 천국일 거다. 은퇴자, 커뮤니티가 많으니 외롭지 않을 거다. 같은 착각들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아래 3가지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례 1. 가난한 나라에서도 가난하게 산다. 60세 보험설계사 출신 조 씨. 조 씨는 한국에서 은퇴하고 나면 태국에서는 월 100만 원으로도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첫 달은 넉넉했죠. 그러나 은퇴자의 생활은 단순히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갑작스런 치통에 치과 진료를 받았더니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도 안 되고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현지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자꾸 한국 식재료를 사다 먹다 보니 생활비는 예상의 2배가 넘게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조 씨는 말합니다. 한국에선 중산층이었는데 태국 오니 그냥 싸구려 외국인 취급이더라고요. 결국 빈곤하게 살게 됐어요. 사례 이 친구도 가족도 말도 안 통하면 결국 외롭다. 62세 은퇴 교사 이 씨. 이 씨는 퇴직 후 조용한 삶을 원해서 말레이시아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과 웃으며 인사도 하고 현지 시장도 다니며 적응하는 듯 했죠. 하지만 몇 달 지나니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현지어가 안 통해 병원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긴급 상황 시 연락할 사람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죠. 사람이 사람다운 건 결국 대화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풍경이 아름다워도 지옥이에요. 사례 3. 아프면 끝장. 은퇴자에겐 의료 인프라가 전부다. 59세 자영업자 출신 강 씨. 강 씨는 한국에서 오랜 시간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 후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는 골프장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찢어졌고 현지 병원에서 수술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한국으로 급히 돌아와야 했죠. 한국 병원에선 수술을 잘못해서 재수술해야 한다고 했고 그때부터 병원비로만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남아 은퇴는 건강할 때만 가능한 환상이에요. 아프면 그냥 끝이에요. 진짜 은퇴 준비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마치 탈출처럼 여깁니다. 지긋지긋한 회사에서 벗어나서 햇살 가득한 외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실적 계산과 검증된 계획입니다. 의료 인프라, 언어 장벽, 가족 사회적 네트워크, 생활비의 지속 가능성. 이 4가지를 철저히 따져보지 않으면 은퇴 후 낙원은 오히려 은퇴 후 유배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기 체류부터 시작하세요. 무작정 이민보다 13개월 단기 체류로 진짜 생활을 체험해보세요. 관광과 거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지 병원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병원을 방문해보고 보험 적용 여부나 진료 시스템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은퇴 후 외로움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지인, 커뮤니티, 말 통하는 사람 없는 곳에서 1년 산다고 가정해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환상으로 열게 되면 인생의 후반전이 망가질 수 있어요. 박 부장님의 사례처럼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사람도 단 1년 만에 돌아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떠나는 용기보다 준비된 현실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동남아? 당신의 현실을 먼저 점검하세요. 대기업에서 수십 년을 일하고 한 자리까지 오른 사람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은퇴라는 로망은 자칫 잘못하면 노후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중장년층의 은퇴 설계를 도와온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 해외 은퇴를 고민 중인 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물가가 싸다고 생활이 싼 건 아닙니다. 은퇴자분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태국은 물가가 싸서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론상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삶의 질입니다. 실제로 은퇴자는 단순히 밥만 먹고 자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 안전한 환경, 정서적 교류, 위기시 의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한국 음식과 문화적 거리감 등 수많은 요소가 들어갑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대부분 외국인 전용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한국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던 우리가 느끼는 체감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하죠.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노화로 인한 건강 이슈가 생기기 시작한 분들은 동남아 은퇴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언어문화 장벽은 외로움을 넘어 생존과 연결됩니다. 은퇴 후 동남아에서 잘 지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합니다. 현지 언어에 능통하거나 영어로 소통이 가능함. 한국 커뮤니티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함.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거주함. 그 외의 분들은 정보의 단절과 고립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단순히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병원에 갈 때도, 행정 절차를 밟을 때도 모든 것이 장벽입니다. 특히 긴급 상황 시 언어가 안 통해 대처를 못하는 경우는 치명적입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잘 견디는 타입이라고 해도 문화적 소외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정서적 우울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동남아로 떠났다가 13년 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 돌아올 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집을 팔거나 전세를 빼서 떠난 분들은 다시 주거지를 구해야 하고 사회적 관계는 이미 끊어졌으며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 입장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은퇴 후 해외 이주 이렇게 접근하세요. 단기 거주로 테스트하세요. 처음부터 이민이 아닌 13개월 체험 거주를 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현지의 날씨, 식사, 의료, 커뮤니티, 치안 등 다양한 요소를 실제로 겪어보셔야 합니다. 주거 형태는 임대로 시작하세요. 한국의 자산은 유지한 채 현지에선 최소한의 임대주택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돌아와야 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현지 커뮤니티를 미리 조사하고 연결해 두세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현지 한인 커뮤니티, 은퇴자,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긴급시 도움받을 수 있는 인맥을 확보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의료 네트워크 확보는 필수입니다. 현지 병원 리스트, 한국어 가능한 의사, 통역 서비스 등을 미리 파악하고 정리해 두세요. 돌아올 수 있는 플랜 B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한국의 최소한의 주거 기반이나 자산 또는 가족과의 연결고리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은퇴는 탈출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이어야 합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따뜻한 날씨와 낮은 물가, 한적한 삶을 기대하며 떠나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 많은 분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돌아오거나 후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 시작을 무작정 외국에서 한다는 건 마치 사전 준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퇴직금 들고 해외라는 결정 절대 감성적으로 하지 마세요. 충분히 시뮬레이션하고 플랜 A, B, C까지 마련한 뒤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은퇴 후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부디 그 꿈이 환상이 아닌 현실 위에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떠나는 용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남아서 견디는 지혜입니다.